자, 오늘의 마지막 텐트입니다. 커피셜이죠? 포체티노 첼시행. 근데 첼시에 있는 어떤 선수가 포체티노에게 어울릴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일단 디애슬레틱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포치 전투 스타일 어때? 높은 점유율, 강한 압박. 자, 토트넘 당시 주 포메이션은 4-2-3-1이었죠. 무려 178경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4-3-3을 사용을 했고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를 주전 공격진으로 내세우면서 48경기에서 이 4-3-3을 선택을 했어요. 즉 포메이션으로 봤을 때 4-2-3-1 178경기고 4-3-3 48경기. 4-2-3-1의 비중이 좀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일단 수비 쪽 먼저 한번 볼까요? 첼시의 경우에는 투엘, 포터 주로 백3 사용했습니다. 근데 포체티노는 백4 선호하죠. 아마 백4로 전환이 될 텐데 4-2-3-1만 사용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포체티노의 4-2-3-1이 선수 움직임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공수 상황에 따라서 포메이션은 유연할 것이다. 유연하게 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토트넘이 제일 화두 중에 하나죠. 풀백 어떤 선수 쓸까? 자, 포체티노하에서의 양풀백은 공격 기회가 왔을 때 전진하고 좌우폭을 상당히 넓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과거에 어떤 선수들이 있었는지 볼까요? 워커, 로즈, 트리피어, 공격 잠재력, 터트리는 데 도움을 줬죠. 그래서 벤치렐이나 리스임스, 윙백 같은 스타일 고수 가능성 있죠. 그래서 1월에 영입이 되긴 했는데 리용으로 재임대된 이 말로기스토도 있잖아요. 말로기스토. 이런 유형의 우풀백 역할에 좀 적합할 것이다. 쿠쿠렐라의 경우에도 저들과 비슷한 윙백 역할을 줄 겁니다. 근데 이제 쿠쿠렐라가 사실 자, 이 시렐, 리세임스, 부상 이슈 이게 이제 변수고 쿠쿠렐라는 폼 이슈입니다. 이 친구는 백스리 스토퍼? 오케이예요. 쿠쿠렐라가 백스리 스토퍼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았으니까. 근데 윙백 혹은 백포의 풀백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럼 제일 화두 중에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포치 풀백 공격적이죠. 그럼 센터백이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넓은 거리에서 볼을 운반하거나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센터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토트넘 시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이 선수들 있죠? 토비 베르통원 오른발 왼발 센터백 조합으로 굉장히 넓은 패스를 뿌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포파나 오른발이죠. 마디아시 왼발입니다. 성장 중이에요. 센터백 라인에서 역동성 제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탄탄하고 운동신경 좋습니다. 물론 포파나의 경우에는 부상 이슈가 좀 있죠. 포파나가 부상이 없는 선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선수들도 언급은 해야겠죠. 팀에 있으니까. 브라이튼으로 임대간 레비 코릴 03년생 왼발이고요. 찰로바도 옵션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찰로바의 경우에 실수가 많죠. 불안정합니다. 쿨리발리도 개선의 여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티아고 실바가 있잖아요. 티아고 실바는 리더십 중요합니다. 근데 백포 라인에선 어떨까? 이 생각은 해볼 수가 있고 투엘 부임 당시에도 실바의 나이는 항상 주요 포인트였어요. 티아고 실바 현재 38살입니다. 9월이면 39살이에요. 아마 포치도 티실 나이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스필리쿠에타 이런 상황에서 자리가 있을까? 백포 센터백? 공격적인 풀백? 소화 가능? 글쎄 아스필리쿠에타의 자리가 굉장히 애매해지겠죠. 삼선 미드필더 한번 볼까요? 자, 포체티노가 이 볼을 점유할 때 예전에 이런 스타일을 선호를 했었죠. 두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면서 같이 플레이,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조금 더 관여가 되기를 원했었던 게 포체티노입니다. 이 말인즉슨 변형 백스리를 구축을 했었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 역할을 누가 했었냐면 다이어가 할 때도 있었고 완야마 같은 선수들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첼시는 누가 있을까 그러면? 완야마 오랜만이죠. 저도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낮은 위치에서 공 전달 가능합니다. 패스길 아주 잘 봐요. 탈압박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후방에 뭔가 박혀서 플레이하기에 이런 수비력적인 부분이 엔소가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하죠. 자, 그래서 삼성 미드필더 계속 링크나 썼던 선수 누구죠? 데클런 라이스. 신체적, 기술적, 전술적 모두 부합. 관건 딱 하나입니다. 영입할 수 있나? 첼시 챔스? 힘든데. 사실 챔스가 없는데 데클런 라이스 영입할 수 있냐? 만약에 데클런 라이스나 다른 미드필더 영입이 없다면 이 선수가 있어요. 안드레이 산투스 03년생 미드필더인데 첼시 이적해서 지금 브라질로 재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중인 에단 암파두 대안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코바치치나 갤러거는 조금 더 공격적인 중미로 구별이 될 겁니다. 근데 4-2-3-1 시스템에서 이상적으로 부합한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선 미드필더도 한번 볼까요? 자, 우선적으로 에릭센이 배치가 됐었죠. 볼 점유, 패스 공급, 추가적으로 위협적인 크로스도 했어요. 지금 이 위치를 첼시로 좀 대조를 해보면 에릭센만큼 창의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8번, 10번 롤 가능한 메이슨 마운트가 있어요. 예전에 포체티노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에릭센이 창의적이긴 했는데 라멜라나 샤들리 같은 자원으로 약간 인버티드 윙어 성향도 기용을 했었죠. 지금 보면 지은은 아마 여름에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노니 마두에케 같은 자원들이 이 역할 할 수 있겠죠. 자, 좌측 윙어. 여기 이제 손흥민 선수 자리였죠. 돌파, 파괴력, 슈팅, 공격 가담 전반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다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여기는 무드리크가 유력하죠. 손흥민 정도 스피드, 파괴력, 무드릭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있어요. 이 측면 2선 자원 사이에 알리 같은 세컨톱. 여기에는 하베르츠나 은쿤쿠가 들어갈 수 있겠죠. 펠릭스? 좋아요. 근데 완전 영입? 할까? 이게 좀 의문인 거죠. 골키퍼의 경우에는 요구됩니다. 볼플레잉. 케파, 맨디보다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케파로 완벽하게 만족을 하기엔 좀 애매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최전방 스트라이커. 여기 첼시 최고 문제입니다. 토트넘 시절 케인, 소튼 시절 램버트. 루카쿠 첼시 복귀하냐? 이게 관건이지. 그럼 일단 써볼 겁니다. 속은 타겠지만 써볼 거예요. 뭐 아이반 토니 얘기도 있는데 일단 루카쿠가 복귀를 한다면 써보긴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보잖아요? 첼시 이미 포치 전술에 부합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왜? 영입이 많았으니까. 보강 포인트? 골키퍼 좀 애매하고 수비 포지션 좀 애매하고 최전방 딱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리그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기록을 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 경쟁 관련해서 카타르 측이 약간 뒤처지고 래클리프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체티노가 지금 첼시에 거의 올 것 같은데 포체티노와 궁합이 잘 맞을 첼시 선수는 누가 있을까? 그리고 온다면 어떤 식으로 팀을 구성할까에 대해서 오늘 모닝텐트 새 꼭지를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지금 리그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 리그에서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기분은 아주 좋아요. 예. 이렇게 좀 쭉쭉 가가지고 올 시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모닝센터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고, 그리고 다가올 이번 주 이제 주중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경기들도 있고 라리가 경기도 있어요. 이스타TV와 함께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이강인 선수의 마르카 경기도 여러분들 시간대가 좀 힘들겠지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